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올해 마지막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웃음이 나는데 여러분 한 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방송이라는 게 좀 슬프긴 하지만 이 연말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 올해 연말 마지막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줄을 요약은 뜨거운 감자 중국이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고, 리오픈으로 글로벌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시장에 떡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모든 게 너무 등치가 너무 크다는 거죠. 등치가 너무 크다. 벌써 이제 유럽으로 놀러 오는 중국 사람들 검사를 해봤더니 밀라노 같은 데서 거의 50%가 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변이 바이러스 잠잠했던 글로벌 그 코로나의 그 확산이 잠잠했는데 이걸 다시 뒤집어 놓는 게 아닌가 이러한 또 두려움이 앞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검역을 강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확률이 높죠. 이렇다면은 다시 확산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 과정을 겪어야 6개월 과정을 겪어야 글로벌 증시라든지 글로벌 경제가 또 새로운 활력을 좀 찾아가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중국은 뜨거운 감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한 뜨거운 감자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몬스터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중국 리오픈의 양면성. 방금 이야기를 했죠. 한쪽으로는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리스크와 위기를 가지고 올 그 가능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이걸 또 잘못 다루면 글로벌이 다시 큰 침체로 갈 확률이 있는데 정말 신중하게 깊게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와 테슬라가 오늘은 좀 상승을 했는데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 큰 문제죠. 네. 테슬라 시대 정신이 전 저물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한 시대가 시대 정신이 저물었죠. 네, 이제 테슬라는 새롭지 않습니다. 새롭지 않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저문 거죠. 창의성도, 프론티어적도, 퍼스트 펭귄의 생각도 다 없는 이제 그렇고 그런 회사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지나가도 이제 눈길 한번 주지 않죠. 네. 금리가 상승 트렌드로 전하는 성장주들에게 치명타를 가한 거죠. 오늘도 금리가 살짝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성장주인 IT, 반도체 이런 성장주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초반 1,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금리가 다시 상승 트렌드로 바뀌는 것은 좋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을 돌려세울 그 무엇 한 방이 전혀 없다는 거죠. 1월 13일 날 CPI 발표 이전까지 금리나 주식을 돌려세울 그 한 방이 없다는 게 걱정인데 1월 13일 날 발표될 12월 CPI도 그렇게 만만치 않네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폭풍이 미국 북동부에 폭풍이 오면서 굉장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경제를 좀 침체시키는 면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CPI가 경제 성장이라든지 경기의 다양한 지표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그 물음표. 그래서 CPI가 생각보다도 강하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지금 7.1인데 저는 6.8 정도 보고 있는데 6자대를 과연 볼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데 퀘션 마크가 붙는 거죠. 두 번째, 중국이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좀 잠잠해서 하향 트레드하는 CPI를 다시 단기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하락을 멈추게 하고 상승으로 밀고 갈 그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도 분명 시장에 존재할 것이고 이것들이 수치로 나타난다면 또 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공포, 그래서 우리가 두 번, 25p 두 번으로 끝날 것 같을 그 긴축이 50bp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렇게 갈 가능성, 5.5까지 갈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다. 거기에 중국과 눈폭풍이 두 가지가 합세를 했다,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 봅니다. 금일 주식시장은 정말 안 좋게 끝났네요. 다우는 1.10% 하락,
S&P는 1.2, 나스닥은 1.35 이렇게 하락하면서 끝났는데 다우는 32,875, 33,000이 깨졌죠. S&P 33,800이 깨지고 3,700, 나스닥 12,000, 1213. 그래도 나스닥은 만원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네, 아주 안 좋게 끝났는데 미국은 하루 정도 더 거래량이 있으니까 얘들은 금요일까지 거래를 다 하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엑슨모빌이 2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너지 기업 횡재세는 부당하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경계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일본, 인도에 이어서 미국도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 주가가 저점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올해 미 억만장자 자산이 838조나 감소를 했죠. 이 중에서 머스크가 146조나 감소한 손실을 보면서 20% 넘게 다 머스크가 떠안는 그러한 불행한 한 해였습니다. 미 11월 잠정주택 판매 펜딩 하우징 세일이라는데 잠정주택 판매가 전월비 4% 감소했다. 잠정주택 판매라는 것은 이번 달 들어서 지금 11월 들어서 주택 매매 거래가 체결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11월 달에만 6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미국 12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1로 확장세를 전했다. 이 리치먼드 연은 뭐냐? 버지니아주, 콜롬비아주,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 이 지역, 소위 말해서 제조업 이 지역을 묶는 그 연방은행이 리치먼드인데 이 리치먼드 연은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다. 여기에 이제 제조업들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네. 미국의 중소제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올가 중국 경제 재개에도 세계 경제 10년 저성장에 진입했다. 진입할 것이다 그런 거죠. 네, 중국 경제가 재개돼도 세계 경제는 10년 동안 향후 10년 저성장에 진입할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죠. 뭐 CPI가 이제 내려갈 수는 있는데 저성장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그 무엇, 시장을 돌려 세울 무엇, 프론티어, 퍼스트 펭귄이 또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기대를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민 47%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감소했다. 당연한 거죠. 네. 이 부분은 영원한 트렌드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미국 다우지수는 1년 동안 8.43% 하락을 했습니다. 8.43이면 크게 하락한 것 같지는 않네요. 다우는. S&P 500을 한번 봅시다. S&P 500은 20.8%, 20.08%, 네, 20.08%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34.77% 대단하네요. 네, 이게 올해 1년 동안 나스닥 지수의 모습입니다. 34.77% 하락하며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어제 주요 경제지표들 한번 봅시다. 달러 인덱스는 0.31% 상승해서 104.50, 달러가 살짝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3533, 네, 1.3bp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가 3.886까지 올라왔네요. 2.8bp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 두 사이를 보면은 뭐 얼마 차이 나나요? 53? 네, 53까지 스프레드가 주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 전에도 80 갔다 60 갔다 53bp까지 스프레드가 주는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는 1.41%가 하락을 했네요. 어제 80달러를 치고 쳤는데 78.84 눈폭풍에 중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리오픈으로 나오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도 일단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하지만 구리 가격이나 이런 가격들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최근 나타나면서 잠잠했던 에너지 가격이 추가 하락하기에는 또 어떤 중국발 리스크가 있다. 중국이 다시 들쑤셔 놓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CPI에 어떤 역할을 미칠지 참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중국의 그 양면성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의 애플은 결국 130달러가 깨져서 126.1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3.4% 정도 상승하며 112.81달러. 그동안 너무 하락한 거에 대해서 반발 매수인 것 같은데, 자, 중국에서 비아디가 64만 7천 대가 팔리고 테슬라가 57만 5천 대가 팔리죠. 네. 그 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폭스바겐, 그 다음에 현대 기아가 거의 1% 정도 팔릴 정도로
중국 시장은 BYD가 아주 독보적인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이제 그 등록할 때 내는 보험료까지 다 내주면서 판촉 세일을 하면서 쫓아가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테슬라의 위기로 보여집니다. 어제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가 좀 충격을 먹었던 것은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가 11월 수출이 165%나 증가를 했다. 중국 전기차입니다. 테슬라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기사를 접할 때마다 테슬라의 시대는 한 시대가 종언이 된 게 아닌가. 새롭지도 않고 FSD의 진화와 발전이 없고 계속 사고 난 이야기만 들리고 경쟁자들은 무섭게 쫓아오고 그렇죠. 최고 리더자 앨런 머스크는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테슬라의 위기이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앨런 머스크가 정신을 차린 건데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의 머릿속에는 테슬라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이 무서운 상승 속도. 우리도 내년에 중국 전기차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했죠. 들어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드폰도 그렇고 중국 것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안 사는데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현차나 기차보다도 가격이 싸면서 경쟁력이 있고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가 정확히 된다면 또 무서운 속도로 한국 시장을 점유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모습이 참 많죠. 애플에 대한 그 충성도를 보면 정말 개방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국산차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질 그러한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런 정도로 테슬라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이 위기를 뚫을 뾰족한 묘수가 없어 보이는 게 핵심이죠. 엔비디아는 0.71% 하락을 했습니다. TSMC는 1.6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74% 하락해서 49달러, 메타 플랫폼스는 0.96% 하락해서 115달러, 더블록스도 0.63% 하락을 했네요. 2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6,597, 그렇죠? 네, 16,000달러는 깨지지 않는데 17,000달러를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금일시장 전망을 한번 봅시다. 1월 효과가 있는 거냐? 1월 효과가 있는 거냐? 현대차증권 이재선 애널리스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썼는데 한번 알아봐 봅시다. 근본 1월 효과를 결정짓는 재료는 무엇인가? 1월 효과가 만약 있다면 근본 내년 1월 효과를 결정짓는 재료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뭔가 이 가이드라인, 1월 효과를 보는 그 가이드라인, 투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굉장히 재밌었는데 고강도 긴축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증시는 여전히 금리 방향성에 높은 민감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한다. 어디에? 금리 방향성. 그래서 이재선 애널리스트는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근본 1월 효과를 결정짓는 것은 금리 방향성이다. 그 금리 방향성에도 스프레드,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유무에 따라서 모든 게 1월 효과의 그 강도나 수준과 스피드가 결정이 될 것이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한 거죠. 오케이, 1월 효과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핵심은 뭐냐?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 유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역사적으로 과거 10년, 20년 스프레드물 축소 시 코스피는 평균 1.6%를 기록했다는 거죠. 네. 평균 1월 수익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인 거죠. 특히 단기물 하방 압력이 관찰되면 장단기 하자 스프레드가 축소되는데 단기물이 빠지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될 경우는 투심은 추가적으로 개선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단기물이 하락했다는 것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때 단기물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스프레드가 축소됐을 때는 1월 효과로 주식시장이 오르는 효과, 그 스프레드 폭이, 수익률 폭이 더 크더라. 이렇게 재밌게 분석을 했네요. 굉장히 동의해서 재밌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년물하고 10년물하고 2년물 스프레드가 취소 시 평균 1.6%가 상승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2년물이 하락해서 스프레드가 축소될 때는 1월 효과는 2.5%가 나더라. 1.6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죠. 현재 장기금리는 10월 중 고점, 단기금리는 11월 중 고점을 형성한 뒤 점차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죠.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은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FOMC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논폭풍과 중국의 시장 출현이다.
따라서 향후 금리 상방보다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구간이라면 1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악을 상정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레벨이 추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25bp, 25bp가 아니라 추가로 50bp가 더 나타날 확률, 이 부분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만 지난주 발표된 12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4%를 기록하며 18개월 내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좀 안심인 거죠. 그때는 눈폭풍 전이었으니까, 또 중국이 출현하기 전이었으니까, 임대료가 후행적으로 낮아진 등을 감안했을 때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은 당분간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임대료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낮아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 10년, 2년 스프레드 축소는 1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현재 지금 미국이 의외로 반대로 지금 금리가 상승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모습인데 이런 케이스는 1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선 의원이 정의했던 것과 지금 방향이 살짝 좀 틀어진 면도 있다. 그래서 큰 1월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게 심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이제 미 국채 스프레드죠. 10년과 2년 스프레드인데 거의 100bp까지 빠졌다가 지금 50bp까지 스프레드가 올라와 있는 축소된 그런 모습을 보이죠. 닷컴 버블 때도 1bp를 넘어간 적이 없고 100%를 리만 브로더스 때도 100bp를 넘어 100%나 100bp를 코로나 때도 100, 일드 스프레드가 역전된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거의 100bp까지 갔다가 이제 50bp까지 줄어든 상황이 좀 심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확실히 스프레드는 줄 것 같은데 내려가면서 줄 것이냐, 올라가면서 줄 것이냐 이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2년짜리 금리 상승폭보다도 10년짜리 금리 상승폭이 더 증가하면서 스프레드가 줄고 있다. 이런 케이스는 과연 1월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약간 뉴트럴하다,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일단 단기금리가 빠지면서 스프레드가 붙을 때 가장 확실한 1월 효과, 단기금리가 빠진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융 상태, 경제 상황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월 효과가 보통 보시면은 코스피는 0.9%가 나타나고 S&P 500은 0.3%가 1월 효과가 나타나는데 가장 주가가 높을 때가 4월이네요. 1월부터 4월까지 쭉 상승을 해서 5월부터는 빠졌다가 여름에 살짝 나타나고 그 다음에 쭉 10월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11월, 12월 올라가는데 3월, 4월에 항상 주식이 좋았다. 1월부터 쭉 치고 올라가서 이 부분은 우리가 10년 동안 검증을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12년 동안 이 부분을 좀 믿으신다면 저는 뭐 1월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 트렌드 방향성 3월까지의 쭉 주식이 항상 어느 정도 기대감과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면서 올라왔다가 4월, 5월 지나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1분기까지는 주식을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자, 한 해 동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연초에 돌아오겠습니다. 연초에는 이제 제가 이 유튜브를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도 좀 개방을 해서 숫자를 좀 늘리고 우리 블로거 친구들에게도 이제 유튜브를 좀 개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개별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면 이 종목을 좀 분석해 달라 저에게 개별 종목을 의뢰하면 제가 개별 종목을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는 그 서비스를 대신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개방성을 확대를 해주고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근데 이 종목을 좀 깊게 좀 분석을 해달라 저에 의뢰를 하면 제가 어느 정도 회의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보내주는 분석자를 보내주는 이 서비스를 한번 실시해 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책임감이 있고 여러분들도 좀 의미 있고 제너럴한 리포트가 아니라 깊은 리포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숫자에만 너무 목표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들을 비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뭔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줬나 좀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치지 않고 달리는 데는 항상 선수입니다. 최고죠. 30년 동안 지치지 않고 달려왔듯이 여러분들도 지구력을 가지고 그래야 내공이 생기고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잘 유지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연초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연말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